안녕하세요. 그알카페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라진 약혼자입니다. 김명철 씨는 기업 연수회의 이벤트 진행자였고 아마추어 농구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2010년 6월 12일 월드컵 한국 대 그리스전이 열리던 날 김명철 씨의 약혼녀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김 씨가 아닌 어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약혼녀 때문에 김 씨가 힘들어하고 있어서 잠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의 어머니에게도 돈 때문에 잠적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약혼녀나 가족 지인들은 공동적으로 김 씨는 평소 사생활이 건실하고 돈이나 여자 문제도 없어서 이렇게 잠적할 리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문자의 띄어쓰기와 말투도 평소 같지 않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김 씨가 사라진 날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김 씨는 약혼녀의 친구인 사채업자 이광규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광규는 기업체 연수행사를 진행하는 김 씨에게 일감을 알선해준다는 명분으로 음악인 연합회 담당자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자기의 사무실로 김 씨를 불렀습니다. 이 씨의 주장은 김명철 씨가 사업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빌렸고 다시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차를 담보로 2,500여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김 씨가 약속이 있다 하여 헤어졌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 씨가 실종된 뒤 닷새 후에 그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만났다가 바로 헤어졌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달리 김명철 씨가 이 씨와 그의 친구 최 실장에게 만취한 상태로 엎혀 들어가는 것이 주위 상인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소개해준 최 실장은 연합회 담당자가 아닌 원래 직업은 야식 배달원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를 만나기 전 최 실장과 이 씨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김 씨에게 술 잘 마시는 사람을 좋아한다며 분위기를 띄운 뒤 수면제를 탄 폭탄주 2잔을 원샷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취해 쓰러졌고 두 사람은 이 씨의 사무실로 김명철 씨를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혼녀와 가족에게 보내진 문자도 이 씨가 김 씨를 사칭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문자의 어투와 문법은 이 씨가 평소 홈피에 남긴 말투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에 있던 이 씨의 사무실과 소파에서 김 씨의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씨는 6월 한 달에 무려 89톤이나 되는 양의 물을 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물보다 30-40톤을 더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의 아래층에서는 댄스 교습소가 있었는데 이 씨가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을 알아보는데 다소 특이한 요건을 말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씨가 원한 요건들은 주위에 소음이 많은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일 것, 물이 잘 나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와 쌍둥이 형제 그리고 최 실장 이 세 명은 김 씨가 실종된 날 이후 렌트카를 빌려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 여러 곳에 들른 것이 확인되었고 최종 목적지는 서울 한강 둔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심증과 물증,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명백한 살인의 증거인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납치해 감금 폭행의 혐의만 인정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년형의 가장 큰 이유는 시신이 없는 이상 살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물을 89톤이나 쓴 것에 대해선 쥐가 죽은 채 썩어 있어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썼다고 했는데 물을 89톤이나 쓴 방의 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사람이 죽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씨는 김명철 씨가 자신과 약혼녀의 관계를 의심하며 시비를 걸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라고만 증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혈흔이 생겼으며 자신을 제압한 후 스스로 가게를 나가버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김명철 씨가 들어가서 나오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상인들이 안 볼 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7년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이 씨가 이 사건과 별도로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이광규 씨가 판결을 받으며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씨의 진술은 여러 번 번복을 하였지만 한 가지만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죽이지는 않았다. 김명철 씨 실종 사건은 최초엔 이 씨가 보낸 문자 때문에 단순 가출로 처리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의혹 제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이슈가 되었고 경찰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